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연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안 전 시장을 소개하는 말은 이게 다층적인데 인천에서 국회의원도 3차례 이상 했고 인천시장을 8년 하는 동안에 인천을 개벽시킨 사람이에요. 네, 개벽. 네. 천지 개벽을 할 때 하늘과 땅만큼 개벽은 안 돼도 인천을 완전히 국제도시 동북아의 허브 공항 인천도시, 그리고 인천대가교,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이 상징이 전부 이 안상수 전 시장이 이루는 이 업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두 대부분 잊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을 선언 이미 했습니다. 그 지난번 이 유튜브에도 나와서 간략히 그 소감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조금 자세히 왜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국민의힘당 경선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동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인천대교가 기적적으로 아주 근사하게 건설됐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을 시키고 심지어는 인천대교를 개통까지 한 것이 안상수 시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나 떠버리는 것보다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냥 사이다 발언, 떠버리, 무슨 거짓말, 뻥치는 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저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 경선,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 절명의 위기이고 우리 청년들이 그야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또 주택값이 너무 올라서 평생 집을 못 사게 되니까 결혼을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갖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쇠잔해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건대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저 말만 성찬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퍼퓰리즘적으로 많이 어프로치를 하고 지금도 그렇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망가진 우리나라를 더 포퓰리즘으로 지금 여론을 모으고 있고 우리 당의 경우도 참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하는 쪽에 많이 서 있다고 그래서 바로 대통령 후보로 그냥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당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만 바로 또 교체하고 나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하는 후보가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그동안에 경영인도 CEO도 했고 또 방금 소개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장 또 정치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쌓은 저희 나름대로의 경륜과 노하우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을 좀 식상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패거리 정치를 하거나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주 그거를 온몸으로 저항하신 분인데 패거리 정치를 한다든지 부정부패하다든지 또 무슨 그냥 자기 입신이나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비판받아 마땅한데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 같은데 저는 패거리 정치도 안 하고 우리 대표님한테 배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부정부패하지 않고 또 저희 입신양면으로 해서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다른 그런 혹시 비판받는 정치인하고 좀 차별화해서 잘 주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올립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시는 주요 약속, 공약이라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최근의 이 권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5%. 문민시대 이래에 임기 4년을 넘기고 7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40% 넘긴 사람이 없는데 이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럼 국민이 정말 그만큼 지지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험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뭐 마사지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거를 믿더라도 결국은 적극적인 대답하는 소위 대깨문들이 몇십만 명 기다리면서 전화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을 해봅니다. 이걸 뭐 굳이 조작했다 이런 것보다도 다만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실책, 백신 도입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야말로 온갖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그들이 잘못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으로 온 국민들을 옥죄고 이러면서 또 그것이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지금 그 무산층을 양산해 나가는 이러한 결과가 됐는데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기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우파 지지하시는 어른들께서 절대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뭐 그 조사는 있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내년 3월 달에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일화하면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비리나 의혹이나 이런 걸로 공격받지 않으면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을 세우는 그런 후보가 옹립이 되면 단일화가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대통령 인기가 얼마가 됐든 지금 뭐 이모 후보가 얼마가 됐든 지금 그 상황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봤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많이 해봤습니다. 저 자신 하루 동안에 10% 차이가 나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하루 동안에 여론조사와 선거 투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거 뭐 일희일비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우파 혹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세력이 대통령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하는 것은 뭐 걱정은 해야 되지만 너무나 실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탄탄하게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우파가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 중에 이제 몇 가지 공약에 대해서 우선 제가 제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만 요번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국민들이 첫째는 지금 현재 2030 특히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이 없죠. 그러고는 이런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고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빠져들어가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특히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정책으로 해서 임기 중에 2배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서민들은 평생 일을 해도 이제 자기 집을 못 갖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해결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갯벌을 메꿔서 도시를 만든 겁니다. 저는 논을 1억 평, 유휴농지 1억 평을 도시 주변에 있는 1억 평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한 3천만 병 정도, 70% 정도를 첨단 산업단지 해서 4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30만 명 정도의 스타트업을 하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30년에서 50년 빌려줘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그 4차 AI, 반도체, 무슨 부품 소재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200만 명 정도의 젊은 일자리를 먼저 만들겠다. 확실합니다.
두 번째, 거기다가 그 도시에 일자리만 있으면 안 되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평당 500만 원입니다. 서울이 지금 뭐 1억 2억씩 나가죠.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이것을 500만 원짜리로 그 분양을 할 수 있다. 100만 채가 가능합니다. 100만 채. 그래서 200만 일자리, 그 100만 아파트 평당 500만 원짜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을 드리질 못하고 제가 사실은 It's the Economy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만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다음 기회에 그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골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산자락 이제 노는 1억 평을 제가 도시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산자락 우리나라의 산림이 63%입니다. 국토에. 이것에 한 5, 6% 되면은 한 10억 평 정도를 밭으로 개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한 50만 명 정도의 우리 서민들이 가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갖도록.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뒷골목 소상공인들, 뒷골목이 좀 문 닫는 데들 많잖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장사를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한테 10억 평이면 5천 평씩 나눠도 20만 개가 나옵니다. 20만 개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지들이 농토를 일구어서 거기다가 무슨 곡식 혹은 축산물 혹은 여러 가지 과수 이런 걸 통해서 생산을 해서 본인들의 생계를 지켜내게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저렴한 그런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토목 아니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그릇을 바꿔놓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한 일이죠. 경부고속도로 내고 포항제철 만들고 이러면서 근간 인프라를 했듯이 이제 우리나라를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럭처링이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또 많은 건설 일자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서민들 이제 정말 돈 몇백만 원씩 무슨 기초 재난기금이다 뭐다 그거 가지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한 대로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생활을 해야 되죠. 자식들을 키워야 되죠. 이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건설 일자리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1929년 제1 대공황 때 후보댐을 막아서 그때 그 많은 실직자들이 가서 건설 근로를 해가지고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전기를 생산해서 미국 서부의 산업을 발전시킨 것과 유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상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메꿔서 했으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송도 국제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또 그 바다의 넓은 길을 인천대교로 만드는 그런 리더십으로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상수 아니면 또 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보면 이게 유일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경제면을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노조, 강성 귀족 노조 이것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조라는 게 60년대, 70년대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이거 21세기에 넘어와 가지고 자기들 노조의 기득권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 국정에도 관여하고 심지어는 종북 세력들하고 같이 이념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국가의 정체성까지 흐리게 되는 이러한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진실한 의미에서의 또 국민을 위한 노조로 바뀌어야 된다. 사실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이 2천만 명입니다. 근데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2030의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을 자기들 기득권으로 해서 못 살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 세계에 없는 이와 같은 강성 노조가
해체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낼 것입니다. 또 우리 지금 경제의 큰 문제점인 문재인 정권에서 소주성, 소득주 성장이라고는 그 뭐 듣도 보도 못한 정책으로 우리 결국 중소기업들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 근무제 강행, 이거 이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일본에 가서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뭐 일본이 무슨 가서 뭐 꼭 일본 걸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 결국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성 있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임금을 가격을 정부에서 정해놓고 안 맞으면 그거를 사법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적 영역이다. 임금 결정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맞도록 피차의 그 사용자와 피고용인이 같이 협약을 해서 안 지키면은 그건 그때는 이제 우리 사법적인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만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되면 또 좋은데 잘 될 리가 없죠. 먼저 우리 그게 초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결국 뭐 임금이 올라가니까 자동화시키거나 뭐 그건 나쁜 방향은 아닌데 사람들을 자꾸 해고해서 부부가 같이 밤새도록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줄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그 현장에 그 고용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주 52시간제 근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R&D 하는 사람들이 시간 딱 하고 집에 땡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하고 또 그것을 그 어떤 계약에 따라서 또 쉴 때는 쉬고 또 무슨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도 소위 돌관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성과가 나고 성과뿐 아니라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성도 그렇고 사실상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메꾸다가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네 시간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옹호를 하되 그 영역에서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서로 사용자와 피고용인이 같이 이렇게 그 협약을 해서 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것은 너무 엄격하고 지금 이미 실패가 노정이 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원자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벌써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시정을 안 하는데 원자력 지금 뭡니까? 원자력이 지금 뭐 이제부터 공기업이나 이런 데 점심때 낮에 이 에어컨을 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당신들 그 문제 있다. 나중에 결국은 그 전력이 모자라서 이 나중에 큰 사단이 생길 것이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값이 굉장히 싸고 그것이 우리 가게는 물론이고 더 어떤 의미에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값이 싸서 수출을 잘 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떡하니 어느 날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보고 갔다 와서 했다든가 뭐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원전이나 다 폐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복원해야 됩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중단됐던 거 지금 이미 정부에서도 아마 이미 뭐 좀 다시 신고인가요? 그저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중단되기로 했던 거를 다시 이제 가동하겠다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멀쩡한 사람 갖다 다리 몽댕이 불어놓고 놀부지 놀부. 응? 저기 자론 제비 그냥 갖다가 다리 부러뜨려 놓고 치료한다 합시고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그 뭡니까 그냥 야단을 드립다 맞는 그런 놀부. 옛날 흥부 놀부에 나오듯이 멀쩡한 원전 다 놔뒀다가 지금 이렇게 고통 그 손해라는 게 수십조죠.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건설 과정에서 이것이 중단이 되고 이러면서 매몰 비용서부터 이랬는데 저는 뭐 이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희들 정권에서도 이걸 바꾸고 있어요. 당장 급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전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이것을 전략 산업화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동 쪽에도 수출도 했죠. MB 때. 예, 그리고 지금도 거기 가서 메인터넌스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게 외화 수입이죠.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도 세계적인 지금 기술로 지금 우리가 앞서 가는데 이런 거를 활용을 안 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그렇죠. 사실 지금 아까 소주성 정책에 관한 것도 이것처럼 이런 임팩트가 바로 국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것도 바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위들이 맨 시위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 무슨 구멍가게 하는 운영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데모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오늘 어느 신문에 왔더니 여야 간에 통틀어서 경제를 실물 경제를 해본 사람이 후보가 둘이다. 그래가지고 안상수를 넣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어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한 20년 가까이 CEO로 있었죠. 근데 우리 정세균 총리도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뭐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언론에 나란히 났더라고 경제지에. 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게 경제 발전이고 경제의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달라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맨 가십이나 하고 무슨 대통령 뽑는데 뭐 어디 가서 뭐라고 무슨 뭐 구의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걸 그냥 이슈화 해가지고 가서 재밌다고 그러고 다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주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 그냥 이상스러운 가십성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아까운 전파와 지면을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유튜브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서로 걱정을 하고 논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제가 협치를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우파 쪽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그럴 때 민주당이 야당이 됩니다. 그럼 180석이나 되죠. 어마어마한 슈퍼 야당이야. 그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하고 당연히 이게 충돌이 되죠.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우파의 강성이라고 생각되는 후보들은 협치가 잘 안 될 거예요. 적어도 2년 동안.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충청도 태생으로 인천에서 정치를 했고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죠. 그리고 저는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인천시장 처음에 3대째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 당선이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경제자유구역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당선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에 지정을 해주고 또 인천대교 허가도 노무현 대통령이 내줬어요. 잘 설득을 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을 시키는 가운데 야당이지만 중앙정부와 잘 협치를 했고 개통식은 또 인천대교 개통식은 우리 MB 대통령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그 협치를 그리고 또 성격 자체도 약간 원만하지만 또 여러 그동안에 세상살이서부터 정치권에 오래 이렇게 있으면서 조종을 하고 협조하고 이러면서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민생, 국민과 국가의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방향을 위해서는 뭐든지 양보를 하면은 안 될 것이 없다. 그런 철학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런 국정의 다음번 대통령으로선 적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는 것입니다. 꼭 주목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늘 이렇게 겸손하고 또 부드럽게 리더십을 갖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파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강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굉장한 외유 내강형입니다. 우리 지켜야 될 가치는 틀림없이 지키면서 같이 국민을 뽀듬는 또 야당을 함께 동반자로 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안상수를 꼭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시장의 이 열정 어린 공약을 듣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가로림만 개발을 통해서 국토 개조 사업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하고 예. 이 겹쳐져서 유사하게. 들리는데 예. 이걸 국민들에게 잘 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 국토도 좋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상수표 국토 개조 사업 이걸 통해서 청년 실업, 노사 문제, 산업화 구조 조정, 아파트. 인구 분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예, 예.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안상수 시장, 안상수 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한 번 하면서 네. 청계천 뚜껑을 이렇게 네. 드러내고 물을 통하게 했다. 네, 네. 그것도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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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연수가 아니고 조선소 시절에 북악산에서 흘러오는 그게 아니고 네, 저 네. 하구에 아. 그 발전기를 이 돌려가지고 물을 흘려내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 양반은 국토도 개조하고 경제도 네. 살리겠구나. 네. 이러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안상수는 이제 안상수 시장을 아끼는 사람들은 안상수는 인천을 개벽시켰는데 대한민국 허브 관문을 개벽시켰는데 그 대통령하고도 남지 않느냐 이런 격려가 있으니까 네네. 이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네. 아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